경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예진의 외신톡 우예진입니다. 제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뉴욕 증시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나 살펴보니까 역시나 관세 그리고 또 지금 FOMC 결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특히나 지금 FOMC 결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이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최근 미증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는지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의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휴장했었던 어린이날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면요. 동반 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다 밀렸는데 전장까지는 9개월 연속 랠리를 2004년 이후 가장 긴 상승 추이를 보였지만 이 S&P 500 지수가 그 오름세를 더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또 다른 국가 간 관세 관련 합의 일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CNBC가 분석했다고 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우리는 일부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요. 이르면 이번 주 중 합의할 것이라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 기존 언급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넷플릭스 등 관련주가 하방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5월 6일 간밤 미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보시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발표를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이틀째 동반 약세로 마감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사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진척은 없었다고 해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현재 18개 주요 교역국 중 중국을 제외한 17개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 우리의 최대 교역국 일부와 무역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언론에 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또 만나길 바란다며 적절한 시점에 중국과 만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요, 전날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이 의약품 관세 부과 자체는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목별 수치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틀간 FOMC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에선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향방보다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페드가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68.1%로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은 6월 동결론의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한 기사 두 가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정리해보자면 전반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는 다음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배당주다라는 내용인 건데요. 본문 바로 보도록 할게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투자 성과 탓에 고민에 빠진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 투자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증시 난도가 높아진 가운데 주주 가치에 방점이 찍힌 배당주들은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배당 시기는 물론 배당 규모를 확대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배당 투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월가에서는 배당주 투자를 눈여겨보라는 조언이 속속 나왔다고 해요. CNBC에 따르면 변동성 장세에서 손실을 줄여줄 유망 배당주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브로드컴, 시티그룹, 델타항공, 호스트호텔앤리조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을 추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모두 다 배당주 투자의 적기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고수익 배당주는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모틀리풀의 기사를 통해서 종목들 확인해 보실게요. 그럼 제가 가지고 온 모틀리풀의 기사를 통해서 고수익 배당주 세 가지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틀리풀의 기사 함께 보도록 하시죠. 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Three high dividend stocks to buy now and hold for the next 20 years.
지금 매수하고 향후 20년간 보유해야 될 고수익 배당주 세 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하단 키포인트 보고 종목명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Brookfield Infrastructure, Omega Healthcare Investors, and Realty Income offer dividend yields above 4% at recent prices.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스, 또 리얼티 인컴은 최근 주가로 4%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Brookfield Infrastructure has produced steadily growing cash flows thanks to investments in pipelines, transportation, and data centers.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는 파이프라인, 운송 및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덕분에 꾸준히 증가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해온 기업이라고 하네요. Omega Healthcare Investors and Realty Income are two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with successful ongoing strategies.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스와 리얼티 인컴은 모두 다 성공적인 지속 전략을 보유한 두 개의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론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Those a topsy-turvy stock market and reports of underutilized U.S. shipping ports make you nervous about buying or even holding stocks. 불안정한 주식 시장과 미국 해운 항만의 활용도가 낮다는 보도로 인해서 주식의 매수나 보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나요? At times like this, it's a lot easier to ignore the news flow when you have a portfolio full of dividend payers that deposit increasingly larger payments into your brokerage account. 이럴 때일수록 점점 더 많은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는 배당금 지급자로 가득 찬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뉴스의 그런 흐름을 무시하기 쉽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배당주로 가득 채운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단 보시면 Investors seeking reliable sources of passive income will be glad to know that Brookfield Infrastructure, Omega Healthcare Investors, and Realty Income offer dividend yields above 4% at recent prices. 신뢰할 수 있는 패시브 수입원을 찾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 세 가지 종목이 최근 가격으로 4%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기뻐할 거라고 하네요. Here's why adding them to a portfolio now and holding them for the next couple of decades is a great move for many income-seeking investors. 지금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서 향후 몇십 년 동안 이 종목들을 보유하는 게 많은 수입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면서 서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의 첫 번째 주인공이죠.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Brookfield Infrastructure is a leading infrastructure investor that owns utilities, pipelines, data centers, and heaps of transportation assets spread around the globe.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틸리티, 파이프라인, 또 데이터 센터 및 운송 자산을 소유한 선도적인 인프라 투자자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It's a dividend investor's dream come true because the assets in its portfolio generate predictable cash flows thanks to long-term contracts and government-regulated pricing. 장기 계약과 정부의 규제 가격 덕분에 포트폴리오의 자산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생성하기 때문에 배당 투자자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네요. Infrastructure isn't a high-growth business, but Brookfield Infrastructure has been able to raise its payout by 32.7% since 2020. 인프라스트럭처가 막 고성장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는 2020년 이후 배당금을 무려 32.7% 인상할 수 있었다고 해요. At recent prices, the stock offers a juicy 4.5% yield, and I won't be surprised if its dividend growth rate accelerates in the decades ahead. 최근 주가는 4.5%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고요. 향후 수십 년 동안 배당금 증가율이 가속화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종목이라고 합니다. With heaps of depreciating assets, funds from operations is the preferred metric for measuring Brookfield Infrastructure's ability to raise its dividend-paying commitment. 감가상각 자산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운영자금 FFO는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의 배당금 지급 약정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선호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FFO가 배당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anagement recently reported first quarter FFO that rose 12% year over year due to a combination of rate increases and acquisitions it made last year. 경영진은 최근 금리 인상과 또 작년에 단행한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1분기 FFO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The company made gross capital expenditures that totaled $730 million in the first quarter. 이 회사는 1분기에 총 7억 3천만 달러의 자본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Despite the huge outlay, it still has $4.9 billion in liquidity. 막대한 지출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49억 달러의 유동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This is more than enough to continue running its time-tested strategy, which makes steady gains over the next couple of decades seems likely. 이는 향후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오랜 기간 검증된 전략을 계속 실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동안 이어온 기조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자금력을 갖고 있다고 풀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해드린 첫 번째 종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배당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FFO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그리고 막대한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십 년 동안이나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남아있다. 이렇게 두 가지 키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수익 배당주라는 기사의 제목에 맞게끔 그 첫 번째 종목에 나와 있는데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인공은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스입니다. Omega Healthcare Investors is a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that focuses mostly on skilled nursing and transitional healthcare facilities.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스는 주로 숙련된 간호나 또 전환 의료 시설에 초점을 맞춘 리츠입니다. With the other 30% of its portfolio made up of senior housing facilities, this stock is a relatively safe way to bet on extremely reliable trend. 포트폴리오의 나머지 30%가 노인 주거 시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매우 안정적인 추세에 베팅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From the 2020 through 2023, the population aged 65 and older increased in all but one of America's 387 metro areas, according to the U.S. Census Bureau.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387개의 대도시 지역 중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Omega's portfolio contains 978 operating facilities. 오메가의 포트폴리오에는 이 978개의 운영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About three quarters are spread across 42 states and the rest are in the UK. 약 4분의 3은 42개의 주에 걸쳐 있고 나머지는 영국에 있다고 합니다. Instead of operating its own assets, the REIT takes a hands-off approach and gets facility operators to sign net leases that transfer all the variable cost of building ownership to its tenants. 이 리츠는 자체 자산을 운용하는 대신에 핸즈오프 방식을 취하고 또 시설 운영자가 건물 소유권의 변동 비용을 임차인에게 모두 이전하는 순임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With rent raises written into long-term leases, Omega's cash flows are generally predictable. 임대료 인상을 장기 임대에 반영하면 오메가의 현금 흐름을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A focus on older adults, though, made the COVID-19 pandemic extra challenging. 하지만 이 고령층에 초점을 맞춘 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Despite the turmoil, the REIT has held its dividend payout steady since 2019.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 리츠, 그러니까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는 2019년부터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하단 문단 보시면요. At recent prices, Omega Healthcare Investors offers a 7.2% yield that could rise significantly over the next few years. 최근 주가를 보면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스는 향후 몇 년 동안 7.2%의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In 2025, management expects adjusted FFO to land in a range between 2.95 cents and $3.01 per share. 경영진은 2025년에 조정이 된 FFO가 주당 2.95달러에서 3.01달러 사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That's more than it needs to meet a dividend obligation currently set at 2.68 cents per share annually. 이는 현재 연간 주당 2.68달러로 설정된 배당 의무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종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7.2%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025년에 조정된 FFO가 높은 수치다. 다시 말해서 이 배당 지급 능력이 앞으로 더 상향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배당주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배당 수익률이 늘어날 수 있나, 또 이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 곳인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종목이 투자자분들의 우려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리얼티 인컴입니다. 이 월 배당금을 받는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f a long track record of steady dividend raises excite you, Realty Income belongs in your portfolio. 꾸준한 배당금 인상의 실적이 흥미롭다면 리얼티 인컴이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속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This net lease REITs has been raising its monthly dividend payout since starting out with a single Taco Bell restaurant over 50 years ago. 이 순리스 리츠는요, 50여 년 전 타코벨 레스토랑 하나로 시작한 이래로 매월 배당금을 인상해 왔다고 해요. At recent prices, it offers a big 5.7% yield. 최근 주가로 5.7%의 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Realty Income was founded to build a reliable real estate portfolio and maintain access to low-cost capital. 이 리얼티 인컴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또 저비용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It achieved reliability with industry-leading diversification in the most resilient corners of the economy. 이 회사는 경제의 가장 탄력적인 부문에서 업계 최고의 다각화를 통해 신뢰성을 달성했습니다. Convenience stores, service-oriented retail, and non-discretionary retail make up the vast majority of its building portfolio.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서비스 지향하는 소매점, 또 비재량 소매점이 15,000개가 넘는 건물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다음 문단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7-Eleven, followed by Dollar General and Walgreens, are Realty Income's three largest tenants, but they're only responsible for about 10% of annualized rent. 달러 제너럴과 월그린에 이어서 세븐일레븐은 리얼티 인컴의 3대 임차인이지만 연간 임대료의 약 10%만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With a diverse roster of well-heeled tenants, this is one of a handful of REITs with an A3 credit rating from Moody's. 다양한 부유층 임차인 명단을 보유한 이 리츠는요, 무디스의 신용등급 A3를 받은 몇 안 되는 리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무디스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이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이 A3가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This April, Realty Income leveraged its outstanding credit rating to borrow $600 million at just 5.3% over the next 10 years. 올해 4월에 리얼티 인컴은 뛰어난 이 신용 등급을 활용해서 6억 달러를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With plenty of low-cost capital and a market for commercial property that's still largely untapped by net lease REITs, this is great stock to buy now and hold for the next couple of decades. 저비용 자본이 충분하고 또 스네스 리츠가 아직 대부분 개발하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고 또 향후 몇십 년 동안 보유하기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종목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저희가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뛰어난 신용 등급, 또 저비용 자본 풍부, 향후 몇십 년간 보유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리얼티 인컴이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알아보고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원픽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저의 원픽 종목은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워낙에 좋은 종목들이고 배당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제 눈엔 이 리얼티 인컴이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워낙에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종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이유 다음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차 투자 심리가 녹아내리고 있죠. 안전자산과 방어주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데 월가가 미국 리츠 업체 리얼티 인컴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주가가 지난 2022년 고점 대비 25% 가까이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운 데다가 또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비중 확대에 설득력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5% 후반대의 배당 수익률도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 충분하다는 내용인 건데요. 또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시킹 알파는 리얼티 인컴을 밤잠 설칠 일이 없는 주식이라고 평가하면서 비중 확대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리얼티 인컴은 15,621건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고요. 임대 면적은 총 3억 3,353만 평방피트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과 유럽 6개 국가에도 진출했는데 국내외 89개 산업에서 1,565개의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리츠 업계에서 7위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라고 하네요. 또한 시장 전문가들은 리얼티 인컴의 시장 기회가 미국에서만 5조 4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유럽에서의 시장 기회는 8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리츠가 AI 섹터처럼 강한 성장을 보이진 않겠지만 안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실적 향상을 지속한다는 면에서 안전하면서도 방어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국가별도 산업별로 크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도 리얼티 인컴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각 고객들과 장기 계약을 근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구조 역시 이 업체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또 경기 하강 기류에 대한 저항력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리얼티 인컴 매수 등급은 어느 정도일까요? 팀 랭크스에서 자료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Based on 12 Wall Street analysts offering 12 months price targets for realty income in the last 3 month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12개월 목표 주가를 제시한 12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분석인 건데요. 리얼티 인컴의 평균 목표 주가는 60.38달러이고요. 최고가는 65.5달러, 최저가는 58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목표 주가는 지난 가격인 56.79달러에서 6% 넘게 오른 수치인 거죠. 그리고 왼편 보시면 이 12명의 분석가들 중 10명이 홀드를 제시했고요. 나머지 둘은 매수 등급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매도하라는 의견은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미증시가 어지럽고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뜻 매수하긴 좀 어렵잖아요. 갖고 있던 종목들마저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리얼티 인컴은 보유할 종목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자료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 이제 모두 다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리얼티 인컴을 원픽 종목으로 선정하긴 했지만 다른 두 가지 종목,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나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 모두 다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니까요. 제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